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지역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쌓인 낙엽길도 걸으시면서 또 환절기 건강관리도 유의하시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집에서는 연금 수급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매월 갭스 서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갭스 서울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서울지부에서는 2024년도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른 연금 일부 정지 정산 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10월 31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월액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 월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적어서 우선 정지액보다 적은 정산차액이 발생했다면 2026년 1월에 그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반대로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많아서 우선 정지액보다 많은 정산 정지액이 발생했다면 정산차액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 월액에서 공제됩니다. 혹시 연금 일부 정지 정산 차액 시 소득 금액이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과 다른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역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금과세제도는 공무원 재직 중에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대신에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퇴직연금, 분할연금이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제외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1월 중순부터 12월 20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팩스, 우편, 방문 등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정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 포털에서 연금과세 메뉴 중 연금소득공제 신고를 선택해서 손쉽게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과 팩스 신청 방법은 먼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를 인쇄해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동봉해서 해당 집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금수급자분들이 본인만 공제받을 경우와 또 전년도 인적 공제 사항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단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공제는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이 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11월 18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 공무원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날 강좌는 서울지부 고객지원부의 이상영 부장의 득이 되는 공무원연금 상식과 전 종로 세무서장 김광칠 세무사의 퇴직자가 알아야 하는 증여세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연금과 세무 관련 궁금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동민원실도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에는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지부 연금수급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생활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현재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포털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분들은 서식을 작성해서 청구해야만 합니다. 청구 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서식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받은 후에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신분증 사본 안면과 함께 이메일과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부와 서울상록자원봉사단은 11월 19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마포구 용강 노인복지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서울지부 직원과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해서 김치를 포장하고 포장된 김장 박스를 마포구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동절기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록봉사단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금 상시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연금 수급자분들의 권리 상실 예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은 서울지부 정성윤 대리와 함께 연금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윤 대리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연금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연금 일부 정지 제도는 연금 수급자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그 월 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연금 평균 월액보다 많으실 경우에 네.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런 연금 일부 정지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20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네. 임대소득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이 감액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시면서 받으시는 총급여에서 네.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종 확정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후에 확정되므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6년도 1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2월에 확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 또 임대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에 확정되므로 2025년도 소득은 26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에 확정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갭스 서울 소식에 연금 일부 정지 정산 차액 안내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안내가 나간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단은 2024년도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수급자분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금 수급자분들이 한 해 소득을 추정하여 저희 쪽에 신고해 주시거나 공단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소득 자료가 전년도 공무원 연금 평균 월액보다 많으실 경우에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액된 연금액은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에 소득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연금 일부 정제액을 최종 확정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된 결과를 이번에 연금 수급자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이것을 연금 일부 정지 정산 차액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공단에서 국세청 확정소득과 달리 정산하게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국세청 확정소득과 다르게 정산한 경우와 국세청에 잘못 신고하여 소득이 과다 산정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에 확정소득과 다르게 정산한 경우에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에 잘못 신고하여 소득이 과다 산정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수정신고를 하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공단에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수급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주택 이하 주택을 보유하신 연금수급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은 저희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보다 낮은 금액만 월세로 받으시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으로 이자를 받으신 게 훨씬 유리하므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공단에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1월에 있을 찾아가는 생활 강좌를 신청해 주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2월에는 아무래도 연말인 만큼 저희가 연말 정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윤 대리와 함께 연금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갭스 서울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11월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